네, 수요일 오전장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오늘은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특징주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한데 사실 제가 먼저 슬쩍 봤더니 정말 요즘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종목들 이렇게 매일같이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들 가져오셨더라고요.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흥구석유. 이 중동 전쟁이 갈수록 격화가 되면서 수혜주로 꼽히는 정유주는 훨훨 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최근에 이 100달러까지도 급등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미국까지 개입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도 유가 관련주들이 한 차례 더 불어주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만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이나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테마성으로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의 과거 차트를 보자라고 본다면 항상 오르고 나서 떨어지고 오르고 나서 떨어지고 오르고 나서 떨어졌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와주는 모습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지수가 빠질 거라는 불안감, 전쟁이 계속될 거라는 불안감, 이런 불안감은 있지만 항상 전쟁은 생각보다 길게 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라고 본다면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 오늘 장에서는 흥구석유를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어제 장에서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후 장 들어와서 계속적인 불안 심리나 이런 부분이 나오자마자 더욱더 가파르게 나왔던 부분 오늘 장까지도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는 수익이 나도 5% 내지 10% 이내로 수익이 날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서 물린다라고 본다면 손실은 40%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점으로는 진입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챙기고 가는 모습세가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흥구석유는 그동안에도 과거에도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 장에는 일부 수익을 실현하고 가시는 방안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두 번째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SK하이닉스 정말 요즘에 이달 들어서만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파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오늘 장에서는 좀 SK하이닉스가 약한 모습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호재가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미국에서 세액 개정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25%가 30%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 세액 공제 관련해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 쪽에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AI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투자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만큼 반도체 관련 시세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오늘 장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종 흐름으로 본다라고 보면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세가 나왔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6만 원 선까지도 올라가 준다라면 나머지 소부장 업체들까지도 동반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유의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지금 HBM 관련 밸류체인이나 유리기판 관련 밸류체인이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유리기판 쪽으로 더 한 표를 주고 싶은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가지고 투자는 과열된 상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가 GPU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인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본다면 깨지기 위해서는 게임 체인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유리기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더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보다 기대감이 앞서는 종목들을 조금 더 모아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특히 유리기판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쪽에서도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제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제일 먼저 상승했던 종목도 필옵틱스라는 종목이었고 이 TGV 관련해가지고 유리기판에 타공을 하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냐하면 PCB 기판을 유리기판으로 대체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GPU나 CPU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홀 가공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로틱스가 제일 먼저 유리기판 관련해서 투자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앞장서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유리기판은 보자라고 말씀해드리면 SKC 아니면 피로틱스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부터 삼성전자 이렇게 대장주에 이어서 소부장 섹터까지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도체 섹터 전반에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세 번째 특징주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이번에는 풍산입니다. 조금 전에 이 흥구석유, 이 정유주에 이어서 방산주까지 요즘에 이 전쟁 이슈에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 최근에 이 풍산 없이는 국군이 대포함 발속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은 저평가 구간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본다면 구리 가격이 인상을 하면서 그 모멘텀을 온전하게 받으면서 급등했던 모습도 나왔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회사 가치가 더 올라갔냐라고 본다면 탄약이나 이런 부분을 제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탄이나 이런 부분이 다 구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구리 가격이 인상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 모멘텀이나 매출 모멘텀이 올라가주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사업까지도 노리고 있는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 전쟁 키워드 중에서 제일 핫한 키워드가 드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드론까지도 신사업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한 차례 더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과거의 방산주들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저평가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다가 급등했던 모습에도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됐냐 주가가 한 차례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산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조정이 온다라고 봤을 때 21선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할 때 그때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풍산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이 여러 차례 나와줬던 만큼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조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하나솔루션입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이 조금 최근에 좋은 소식이 나왔었다면 하나솔루션은 최근에 이 미국발 소식에 좀 날벼락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좀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괜찮은 종목인지 태양광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하나솔루션이나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태양광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세액공제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불안 심리가 더욱더 가속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원전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인 투자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신재생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딘 모습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내 한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하나솔루션이 약간의 조정이 들어오고 있지만 오늘 장에서도 그렇게 미국 주식에 비해서 그렇게 큰 하락세는 발생은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국내 이슈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제는 미국보다는 국내에 조금 더 치중된 모습대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모멘텀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손절할 때보다는 어느 정도 지켜본 다음에 더 바닥권이 내려오던가 아니면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 부분에서 이제는 약수익으로 나오는 전략이 맞지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거 악재 아니야 하면서 손절할 경우에 국내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올라와 준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조금 더 아쉬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이 미국발 악재에 너무 겁을 먹기보다는 국내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서 약간의 희망을 품고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팀장님의 추천주로 함께 넘어가 볼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추천주로는 재룡전기를 가져오셨습니다. 이 요즘에 전력설비 잘 간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 주 내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변압기 수출이 질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변압기 관련 섹터들은 지금도 너무너무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오늘 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산일전기라는 종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고점까지도 돌파하는 모습세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전고점 부분까지도 올라왔던 모습세도 나왔기 때문에
이 변압기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안 간 종목들이 있냐라고 계속적으로 종목을 검색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왔던 종목이 재룡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중소형 변압기 관련해가지고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매출의 90%가 북미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북미 같은 경우에 전력 슈퍼사이클이다, AA 데이터 센터다 얘기가 나오면서 변압기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수익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은 많이 조정이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변압기 관련 종목들은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겠지만,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어떻게 보면 재룡전기가 다른 종목들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바닥권에서 한 차례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도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변압기 관련 종목들을 본다라고 보면 너무나 높은 고점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재룡전기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자라고 보면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22년도에 어떻게 본다라면 계속적으로 과거를 보면 21년도에는 진짜 영업이익이 1억밖에 안 했던 모습도 나왔는데, 22년부터 계속적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모습세, 그리고 23년도, 24년도부터는 거의 이제 500억 이상대까지도 나왔던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25년도에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부분에서 예측하는 부분이 거의 1000억대가 넘어가는 만큼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또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보자라고 본다면 정말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조업종에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흔치 않는데, 이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멀리 보면 주가는 최근에 그래도 많이 내려온 수준인 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실적은 받쳐주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급등이 나왔지만 더 갈 수 있다고 보시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을 제가 처음에 가지고 나왔을 때는 43,000원 이하였습니다. 42,500원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머물렀던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변압기 관련 대장주 산일전기가 급등하는 모습가 나오면서 동반적으로 재룡전기도 오늘 장에서도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는 지금 가격대가 43,000원 이하에서 모아가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원래 말씀해드렸던 가격대는 42,500원인데 그 가격대까지는 이제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3,000원을 제시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53,000원 부분입니다. 53,000원 부분이 1차적인 저항대 가격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는 한 번 정도의 수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변압기 관련해가지고 추세나 이런 부분이 받을 때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모멘텀은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진입할 때 목표가를 어느 정도 세워놓고 가면서 그 가격대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절반 정도라도 수익을 챙겨놓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33,000원을 제시하는데요. 생각보다 이 가격대가 온다라면 저는 어떻게 본다면 추가적인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략상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지금 뉴스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종목들, 섹터들이 변화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33,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재룡전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선적으로 1차 목표가 53,000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4가지 특징주와 팀장님의 추천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후이즈고트 오늘의 주인공은 재룡전기입니다.